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먹어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조금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동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널뛰기 하는데 잘 참고하시고요. 특히 거래량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을 잘 보시고요. 국채 수익률 잘 보시고, 이 두 개의 상관관계, 기술주 국채가 내려오면 기술주 올라가고, 국채가 올라가면 기술주를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합니다. 엔비디아 급등을 했네요. 그 다음에 CT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된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ETF 승인 기대감에 비트코인 좀 올랐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 기술주 반등.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에서 헤드셋 뭐 출시한다 그러는데 이거 460만 원 지금 불황인데 이거 사겠나? 글쎄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CPI 실적 앞두고 이거 잘 보시고, 보잉이 나사 풀린, 진짜 머리에 나사가 풀렸는지 비행기 나사를 풀고 다녀요. 잘 보시고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CPI와 뉴욕 증시 앞으로 잘 보시기 바라겠고, 버핏 지표 버블 지수 171.8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은 겁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1년 11월 8일이 215 역사적 고점이었고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175.6, 이걸 못 넘으면 이제는 추세적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장기 지표는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거 보는 거죠. 5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탐욕 구간에 있죠. 174,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만 널뛰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풋콜 옵션에서, 자, 풋 옵션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조만간 요것도 이제 바뀔 것이다. 왜? 언제부터? 12월 한 20일경부터 이게 지금 포지션이 바뀐 겁니다. 요거 잘 보셔요. 그 다음에 빅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올라갈 것 같았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지난달과 이번달 고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꺾였고 나스닥도 살짝 꺾인 상태. 앞으로 추세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그 다음에 일부 유동성 확대, 그래서 꺾이는 상황. 그 다음에 중소형주 2% 넘게 3% 가까이 올랐지만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파이널 한 번 남은 거고요. 자, 은행 같은 경우도 많이 못 갔죠. 0.32, 그 다음에 0.92%.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은행 이슈가 이제 앞으로 불거질 것이고, 그래서 은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또 돈을 푼다? 그럼 또 오르겠죠. 그게 바로 돈 풀기의 마법이죠. 돈만 계속 풀었다가는 다 공멸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파산 행렬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파산 행렬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실업도 엄청나게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이 2.42%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안 섰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야 상승으로 인정을 하는데 하락에 대한 일부 반등입니다. RSI 풍덩 빠지면서 반발 매수가 나온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고 큰 쌍봉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 더 이상 크게 상승을 못하고 RSI 꺾이고 있고요. LQD, 자, 채권이죠. 어때요? 못 가고 있죠. 결국엔 마지막 한 방 이게 남아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시장의 착시 현상을 자꾸 상승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못 가고 있죠. 예, 지금 하이힐드 정크펀드 쪽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1312원, 네, 본장보다 4원 정도 내렸는데 큰 추세는 지금 살아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많이 상승하기는 힘들다. 달러 인덱스 어때요? 못 가고 있죠. 네,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어제 한 4%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70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중동의 확전에 의한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꼭 배제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4%인데 국채 금리가 말아 올렸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그러면 증시의 특히 기술주의 강세는 반등은 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죠. 국채 이슈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3개월 네, 정책금리 2년물 네, 살짝 지금 눌린 상태고요. 자, 5년물 어떻습니까? 예, 다시 말아 올리고 있고 20년물 4.3. 예, 안 빠지고 있어요. 예, 30년물 예, 장기 채권들은 이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 차가 중요한데 금리 차 슬슬 올라오고 있죠. 문제는 10년과 뭐죠? 예. 예, 10년과 3개월물 간의 금리 차가 빨리 좁혀져야 되는데 이게 좁혀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예, 정책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10년과 2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죠. 조만간 이제 정상화 되는데 정상화 되면 증시는 폭락을 한다. 정설이에요, 그게. 정상화돼 있죠. 30년과 5년물 보시면 이제 슬슬 양봉으로 이제 나오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이게 정상화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증시 폭락이 일어납니다.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익혀두시고, 특히 정책금리, 특히 연준의 금리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빠진 적이 1970년대, 80년대밖에 없었어요. 그때를 지금 그대로 대자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금리가 올라가든 정책금리가 내려오든 아무튼 폭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은 폭락을 할 것이다. S&P 500 지금 쌍봉치고 있는 상황이죠. 잘 보시고요. 하이힐드 정크펀드 올라보다 살짝 조정주고 있고 NDQ, SPX, NDQ, DJI, NDQ, RUT 어때요? 네, 하락하면서 지금 요때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1929년, 1973년, 2000년 일본 버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버블 붕괴는 반드시 일어난다. IPO 네,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폭반등을 했지만 네, 큰 쌍봉. 그래서 지표에서 쌍봉이고 내려오는 상황 잘 보시고, 자, DR 호튼 네, 어마무시한 주식입니다. 주택 버블 상당하죠. 상업용 부동산과 맞물려서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러셀 2000 반등을 했지만 거래량 안 들어왔죠. 그래서 가짜 반등이고요. 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다. 반등일 뿐이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네, 고점에서 머물다가 내려오는 상황, 이번에 여기 하단 160달러까지 올 가능성이 높고, VXN 많이 안 빠졌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많이 안 빠졌어요. 신기하죠? 네, 보통 지수 나스닥이라는 S&P 500이 상승을 하면 얘가 좀 빠져야 되는데 빠질 생각을 안 해요. 뭐죠? 예, 지금 받치고 있는 겁니다. 해칭이 들어오고 있고요. VBIX 자, 바닥 다지고 있고, 스큐 폭락을 했습니다. 스큐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곧 네, 뭐가 온다? 폭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4일 고점을 찍고요. 이거 살벌한 거거든요.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14일이니까 1월 14일, 2월 14일경 2월 초나 1월 말쯤에 무시무시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표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폭락이 뭐다? 결국엔 주식시장 폭락이다. 지금 반등한다고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QQQ. 네, 반등 세게 좀 들어왔지만 이 추세에 지금 걸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왔다. 그 다음에 실제 나스닥 지수 어때요? 그냥 여기 고점을 아직 못 넘었죠? 반등 들어왔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파, B파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반등 세게 들어온 모양이지만 결국엔 A파, B파, 이제 킬러 C 이런 식으로 작동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어제 3% 폭반등 했죠.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반발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 반도체 지수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어때요? 행잉맨, 하람이 행잉맨, 여러 가지가 겹치죠. 그러면 앞으로 딱한 버블 데자뷰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고, 자, S&P 500 많이 세게 올라왔죠. 1.4%. 거래량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상황 보시면서 다우 아직도 껄떡대고 있는 상황. 아직 뭐냐면 시장에 진짜 유동성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저기 해도 바로바로 올라오죠. 그렇지만 이런 스큐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NDQ, RUT 이런 지표들 잘 보시면 앞으로 미래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잘 판단하시고, 오늘도 몇몇 이상한 놈들 와갖고 껄떡대고 갔는데 잘 보시고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대비 잘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시장 금리죠. 이게 지금 최저 0.5 정도 있다가 지금 몇 배가 올랐냐면 엄청 많이 올랐죠. 0.5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 추세가 그냥 죽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올라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주식시장은 살벌하게, 왜 이 가능성이 있느냐? 1940년대, 1950년대 이 저점에 있었어요. 이때도 얼마냐면 2%대였어요. 근데 금리가 몇 프로까지? 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금리의 역사. 미국의.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의 역사. 40년 주기죠. 지금 40년 주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주식시장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개구라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 중에 변수가 유가인데 유가가 어떻게 작동될지 잘 좀 보시고요. 환율은 큰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잘 보시는데, 달러가 만약에 약세를 계속 한다라면 금값은 올라갈 것이다. 금을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적인 마지막, 특히 회사채 한 방 남아 있다는 거 잘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도 지금 보면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기 지표 잘 보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여기 탐욕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뭘로 내려온다? 여기 보시면, 이거 안 보여드렸네. 탐욕 구간에 있다가 공포 구간으로 와요. 지금 탐욕 구간에 있잖아요. 공포 구간으로 온다니까요. 100%입니다. 100%. 웬만하면 100% 얘기 안 하는데 100% 얘기하면 사기꾼. 99.99%. 그 다음에 장기 지표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시장을 봐야지, 그냥 오르고 내리고만 따지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